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풍수를 알면 돈이 보인다. 풍수를 알면 돈이 저절로 들어온다 라는 어르신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왜 풍수가 중요할까요? 바람과 물, 땅의 이치를 알면 돈이 들어온다 하는데 왜 그런지 교수님 짧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풍수라고 하면 장풍 득수의 준말입니다. 네. 장풍이 뭐냐? 바람을 가둔다는 소리입니다. 네네. 그 득수는 물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네.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람, 즉 공기입니다. 공기. 그 다음에 물입니다. 물. 풍수라는 것은 물을 제물로 보냅니다. 물이 있어야 식물도 자라게 하고 곡식도 자라게 하고 바로 물과 바람은 제물과 연관된다. 그 바람과 물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풍수가 뭔지, 또 바람이 왜 중요하고 물이 왜 중요하고 어떤 땅의 이치를 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청와대, 용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청와대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청와대 명당자리 아닌가요? 원래는 그 청와대가 네. 경복궁 후원입니다. 경복궁이 명당터지 청와대가 명당터는 아니고 그 청와대터가 무수리 소위 말해서 궁녀들이 무덤터에서 안 좋은 곳이네요. 그렇죠. 스맥은 강한 그 기를 발산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람이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럼 경복궁 후원터가 과거 무수리들의 무덤터기도 했고 습기가 가득한 땅이어서 좀 안 좋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랬던 곳을 왜 계속 대통령 관저로 사용했던 걸까요? 네. 불쑥 시청자 질문처럼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말이죠. 좋은데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이 길을 꺾기 위해서 그 자리가 사람으로만 목젖에 해당되는 자리인데 거기다가 조선 총독 관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길을 꺾기 위해서. 근데 이제 갑자기 해방이 되다 보니까 청와대를 갑자기 질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를 그냥 사용한 겁니다. 그럼 왜 그 자리가 나쁘냐? 여러분 그 풍수에서는 주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산이 길을 받는 산이에요. 길을. 네네. 길을 받는 산이 북악산인 청와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를 외면하고 있어요. 산이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쁜 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 거기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목적과 같은 것을 이렇게 짓누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역대 대통령들이 다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다 이렇게 깜빵에 가고 막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건가요? 그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네. 풍수에서는 네. 흉당과 명당이 있습니다. 네. 흉당의 자리를 잡으면 후손이 잘 못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조상들이 묘를 고를 때 명당을 찾아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흉당이다 보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다 말로가 좀 불행했어요. 그 다음에 옛날 무덤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거든. 그 한 나라의 정부의 행정수반, 국가 원수의 자리로 옮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데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뜻대로 잘 안 된 겁니다. 이번에 그러면 그렇게 이동한 건 아주 큰 역사적인 이유네요. 그렇죠. 네네. 누군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산을 지배하는 자 한반도를 지배할 것이다. 뭐 이런 예. 말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용산이 아주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 저기 대통령 자리 있는 자리가 둔지산이라는 자리. 그래서 거기가 배산임수, 소위 말해서 풍수에서 뒤에는 산, 앞에는 물. 그래서 뒤에는 남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앞에는 한강이 있죠. 네네. 풍수에서는 물이 휘감아 돌아가는 것을 좋은 곳으로 합니다. 강물이 휘감아 돌아가는 안쪽을 환포지역이라고 그래요. 환포. 예, 여기에 이제 재물이 모이는 장소인데 용산이 그래서 굉장히 명당이기 때문에 몽고군이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도 병참기지를 거기다 만들었어요. 이조 시대 때 네네. 한양으로 천도한 이후에 군수를 담당하는 군자감터가 그 자리입니다. 6.25 이후에 미군들이 들어왔죠. 미군이 어디 있었습니까? 용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지금은 평택으로 이사 갔습니다만 네네. 용산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요충지고 굉장히 풍수적으로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용산은 한양의 중심처럼 서울의 중심이기도 한데 그럼 풍수적 관점에서는 용산이 어떤 곳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용산의 이제 산의 흐름을 보면 저 북한산, 도봉산 쪽에는 북한산, 네네. 거기서 북악산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인왕산, 그다음에 인왕산이 서울역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남산으로 치솟습니다. 남산으로 왔습니다. 그 남산에서 둔지산이라는 산이 용산으로 뻗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서강 쪽에서 보면 서쪽에서 보면 용산이 그 산의 흐름이 용이 꿈틀린 것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이라고 했어요. 용산. 네. 용산이라고.
그래서 그 둔지산에 배산임수 뒤에는 남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고 군사적 요충지고 네네. 물자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산의 명당이라고 합니다. 풍수적으로. 거기가 그러면은 풍수 지리설상 이렇게 그 혈이 모였다는 게 맞나요? 혈자리는 어떻게 모이냐 그러면 지기가 흐르다가 물을 만나면 더 이상 못 가요. 이 땅의 기운 지기가 바람을 만나면 흩어집니다. 그래서 장풍득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가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을 만났기 때문에 그 거기서. 둔지산 거기서 혈자리를 딱 맺힌 겁니다. 그 자리가 지금 현재 국방부 자리예요. 그리고 국방부 자리가 지금 대통령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혈자리가 맺혀서 조금 높은 곳에 숲과 언덕으로 둘러싸여서 보호받는 둔지산 자락에 자리 잡은 대통령실의 위치는 좋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명당 자리. 명당이죠. 예. 근데 용산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복궁 자리 바로 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길목이잖아요. 길목이죠. 그럼 조선시대 때도 거기를 통해서 모두가 다 전부 다 모이는 곳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용산에는 용산방이라는 물리 중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양으로 모이는 전국의 물리는 용산으로 다 집결했어요. 그때부터 용산은 클 수밖에 없는 도시였네요. 그렇습니다. 예. 철도, 경부선. 원래 경부선이 용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경원선. 이게 다 용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경의중앙선. 경의중앙선도 용산을 거쳐가지 않습니까? 네. 용산이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원래가. 그래서 이렇게 GTX도 그렇고 웬만하면 전부 다 용산을 통과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물류의 중심이자 교통의 중심지예요. 핵심 지역. 예. 이렇게 들으면 서울을 단순히 이제 뭐 한 지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듯이 보는 게 정말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서울의 형국을 전체적으로 보면 행주형이다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행주형이 혹시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물 네. 위에 띄어 있는 배의 형국이다. 어떤 것을 행주형이라고 하면 도시 한가운데 물이 흐르는 것을 행주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 도시 한가운데로 한강이 흐르죠. 물 위에 떠 있는 배의 형상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 행주형이라고 그래요. 배에는 뭐가 있어야 돼? 돛대가 있어야죠. 돛대. 돛대. 예. 그 돛대 역할을 하는 것이 네네. 바로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그다음에 여의도에 있는 육삼 빌딩. 빌딩. 그다음에 남산에 있는 남산타워. 용산의 남산타워. 용산의 남산타워. 삼성동의 아이파크. 아하, 아이파크. 그래서 삼성동도 그렇죠. 아이파크가 워낙 높으니까. 이것을 맞죠. 행주형이 돛대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자리인 거네요. 좋은 자리죠. 네. 여러분 그 분당. 네. 분당이 굉장히 부자 동네죠. 그렇죠. 분당이 행주형이야. 그래서 분당이 더 부자 동네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돛대를 세워야 돼. 중앙부에 돛대를 세우면 더 부자가 되는 거야. 저희가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끝없이 지금 막 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못다한 청와대에 이어서 경복궁과 용산 얘기는 또 2탄에서 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2탄에서 여러분 나머지 공부한 얘기 또 궁금하시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사 하시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예.